서울 변두리, 재개발의 파도가 미처 닿지 못한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에는 시간의 흐름을 잊은 듯한 공간이 있었다. 강철수는 매일 아침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다. 지하의 공기는 땀 냄새와 오래된 가죽의 향기, 그리고 습기가 뒤섞인 묵직한 질감으로 그의 폐부를 찔렀다. 철수는 습관적으로 체육관 중앙에 매달린 낡은 샌드백을 어루만졌다. 샌드백의 표면은 수많은 주먹이 스쳐 지나간 탓에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었고, 곳곳에는 검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철수 자신의 일그러진 꿈을 형상화한 듯 보였다. 25년 전 그는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질주하던 국가대표 복서였다. 왼손잡 하나로 아시아를 평정했던 그였지만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에 찾아온 불의의 교통사고는 그의 왼손 마비와 함께 복서로서의 생명을 앗아갔다. 수술대 위에서 깨어났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다시는 주먹을 쥘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선고였다. 철수는 그날 이후 링 위가 아닌 링 밖에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다. 아니, 어쩌면 세상을 외면하는 법을 배웠는지도 모른다. 체육관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는 철진한 유행가가 흘러나왔고, 철수는 녹슨 가위로 자신의 붕대를 잘라내며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꿈은 죽었으나 그 잔해는 여전히 이 지하 공간을 떠돌고 있었다. 체육관 앞 골목은 늘 소란스러웠다. 시장 통해의 거친 소음과 아이들의 고함이 섞이는 그곳에서 철수는 한 소년을 발견했다. 소년의 이름은 민호였다. 18살의 민호는 학교보다는 골목의 법칙을 먼저 배운 아이였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체육관 입구에서 민호가 서너 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것은 정교한 기술이 없는 날것의 폭력이었지만 철수의 눈에는 소년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비쳤다. 주먹이 나가는 궤적, 상대의 빈틈을 파고드는 본능적인 타이밍,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압도하는 살기 어린 눈빛. 철수는 민호의 카운터에서 과거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완벽한 타격의 편린을 보았다. 소년은 맹수처럼 거칠었지만 그 몸놀림은 유려했다. 싸움이 끝나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민호의 앞을 철수가 막아섰다. 민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철수를 노려보았지만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낡은 체육관 문을 가리켰다. 주먹을 쓰고 싶다면 여기서 써라.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민호는 쉽게 체육관의 문턱을 넘지 않았다. 철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민호가 매일 저녁 체육관 건너편 편의점 앞에 앉아 자신의 체육관 입구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철수는 민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드의 틈을 노렸다. 그는 일부러 민호가 보는 앞에서 샌드백을 치지 않고 대신 낡은 링 바닥을 닦거나 붕대를 감는 의식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이는 민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던 밤, 민호가 젖은 몸으로 체육관 계단을 내려왔다. 철수는 민호에게 수건을 던져주며 조용히 링 위로 올라가라고 손짓했다. 민호는 주춤거리며 링 위에 섰다. 링은 단순히 로프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가식이 벗겨지는 성소였다. 철수는 민호에게 글러브를 던져주며 말했다. 내가 가진 주먹은 흉기지만 여기서 배우면 그것은 예술이 된다.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날 밤 소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거친 가드를 내리고 철수가 건넨 글러브 속에 손을 밀어 넣었다. 민호는 화려한 기술을 원했지만 철수가 가르친 것은 지루한 스텝과 제뿐이었다. 하루에 수천 번씩 거울을 보며 왼발을 내딛고 주먹을 뻗는 동작의 반복. 민호는 짜증을 내며 샌드백을 강하게 치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철수의 대나무 막대기가 민호의 어깨를 매섭게 때렸다. 힘으로 치는 것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밸런스를 잡고 치는 것은 아무나 못해. 철수는 민호의 자세를 하나하나 교정하며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호의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어깨는 타는 듯한 통증에 시달렸지만 철수는 자비가 없었다. 기초가 없는 재능은 스스로를 찌르는 부러진 칼날과 같았다. 철수는 민호가 고통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그 한계를 인내의 근육으로 채워나가기를 바랐다. 민호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주먹의 위력은 팔 근육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정강이와 허리를 타고 올라오는 견고한 회전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옥 같은 기본기 훈련 속에서 소년의 거친 몸은 서서히 복서의 정갈한 육체로 변모해갔다.
민호가 섀도우 복싱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철수는 자주기시감에 빠졌다. 거울 속에서 움직이는 민호의 실루엣 뒤로 25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독한 유혹이자 고통이었다. 철수는 민호를 통해 자신의 실패한 꿈을 보상받으려는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민호는 민호의 길을 가야 했다. 자신의 아바타로 키우는 순간 민호의 재능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철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철수는 민호에게 자신의 주특기였던 왼손, 잽을 가르치면서도 민호 특유의 유연한 상체 움직임을 죽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밤마다 철수는 홀로 남아 샌드백을 어루만지며 거울 속의 유령과 대화했다. 내가 못한 일을 이 아이가 해낼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이 아이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스승으로서의 책임감과 인간으로서의 욕망이 철수의 내면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드디어 민호의 첫 스파링 날이 왔다. 상대는 인근 체육관에서 3년 넘게 훈련한 베테랑 관원이었다. 철수는 민호에게 단 한 가지만 지시했다. 눈을 감지 마라. 종소리와 함께 스파링이 시작되자 민호는 상대의 노련한 잽에 고전했다. 하지만 2라운드가 시작되자 민호의 본능적인 감각이 살아났다. 상대의 어깨 근육이 수축하는 찰나를 포착한 민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며 오른쪽 어퍼컷을 꽂아 넣었다. 체육관 안에 묵직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고 상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호는 당황한 듯 자신의 주먹을 바라보았고 철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스탑을 외쳤다. 민호의 재능은 철수의 예상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웠다. 철수는 민호의 승리보다 그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차가운 냉정함의 전율을 느꼈다. 실전은 이론이 멈추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민호는 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민호의 성장은 빨랐고 소문은 금방 퍼졌다. 하지만 좋은 소식 뒤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뒤따랐다. 어느 날 복싱 연맹의 고위직 이사가 된 한태호가 예고 없이 체육관을 방문했다. 한태호는 25년 전 철수의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다투던 라이벌이었으며 철수의 꿈을 앗아간 그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제 정치적인 수완으로 연맹의 거물이 되어 있었다. 한태호는 민호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강철수, 여전히 쓰레기통에서 진주를 찾고 있나? 한태호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철수의 주먹이 떨렸다. 한태호는 민호를 연맹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며 은근한 압박을 가했다. 그것은 민호를 키워주겠다는 제안인 동시에 철수의 손에서 민호를 빼앗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과거는 결코 잊히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며 철수의 발목을 다시 잡아챘다. 한태호의 방문 이후 체육관에는 노골적인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건물의 임대료가 갑자기 폭등했고 구청에서는 소방시설 미비를 이유로 폐쇄 명령을 예고했다. 민호는 체육관 주변을 서성이는 정체불명의 남자들을 경계하며 불안해했다. 철수는 민호의 붕대를 감아주며 그의 떨리는 손등을 지그시 눌렀다. 흔들리지 마라. 내가 흔들리면 내 25년의 기다림도 무너진다. 철수는 체육관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그는 평생 고수해온 자존심을 굽히고 옛 동료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낼 용기를 얻는다. 철수에게 민호는 이제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무너졌던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었다. 위기 상황에서 철수는 민호에게 자신만의 필살기인 크로스 카운터를 전수하기로 했다. 그것은 상대의 주먹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자신의 주먹을 교차시켜 꽂는 위험한 기술이었다. 상대를 완전히 믿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기술이다. 철수는 민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상대가 너를 무너뜨리려고 주먹을 뻗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야. 민호는 철수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철수는 민호가 기술을 익히는 과정을 통해 인생의 이치를 배우길 바랐다. 세상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그것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이용해 반격하는 법을 말이다. 낡은 지하 체육관의 샌드백은 매일 밤 민호의 카운터 공격에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다. 드디어 민호의 아마추어 대회 첫 출전 날이 밝았다. 경기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민호의 첫 상대는 한태호의 지원을 받는 엘리트 복서였다. 철수는 링 사이드에서 민호의 눈을 응시했다. 심장 소리를 들어라. 관중의 함성도 상대의 위협도 다 소음일 뿐이다.
경기가 시작되자 민호는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다. 철수에게 배운 정교한 잽과 허를 찌르는 카운터가 불을 뿜었다. 민호는 2라운드 중반에 완벽한 KO 승을 거두었다. 승리가 확정된 순간 민호는 링 위에서 철수를 향해 장갑을 낀 손을 들어 올렸다. 철수의 가슴 속에서 25년간 멈춰있던 심장의 고동이 다시 힘차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승리는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링 위에서 자신의 영혼을 증명해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성배였다. 민호의 압승 이후 대형 매니지먼트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철수에게 거액의 권리금을 제시하며 민호를 넘길 것을 요구했다. 한태호 역시 배후에서 민호에게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며 접근했다. 민호는 갑작스러운 관심과 유혹에 잠시 흔들렸다. 좋은 차와 비싼 장비, 그리고 체육관을 벗어난 화려한 삶은 18 소년에게 너무나 달콤했다. 철수는 민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민호를 비난하는 대신 조용히 민호의 손에 낡은 붕대를 쥐어주었다. 가치를 알아보는 자들이 많은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너를 소모품으로 보는지 복서로 보는지는 내가 판단해야 한다. 철수는 민호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다리며 가장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다. 민호는 결국 외부의 유혹에 이끌려 연습을 빼먹기 시작했다. 철수와의 갈등은 깊어졌고 어느 날 민호는 철수에게 대들며 체육관을 나가겠다고 소리쳤다. 아저씨가 못한 거 나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민호의 외침은 철수의 심장을 꿰뚫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왼손 장갑을 벗어 보였다. 마비된 채 굳어버린 손가락들이 흉측하게 드러났다. 내가 너를 가르치는 건 내 꿈 때문이 아니다. 내 꿈은 이미 죽었어. 나는 내가 꿈을 꾸다 사고로 멈추는 걸 보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철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호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진정한 스승의 권위는 굴림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어 제자를 지키려는 희생에서 나온다는 것을 두 사람은 비로소 깨달았다. 민호의 프로 데뷔전이 확정되었다. 상대는 연맹의 비호를 받는 무패의 유망주였다. 철수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링 위로 올라가 민호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었다. 철수는 마비된 왼손을 가슴에 붙인 채 오른손 하나로 민호의 공격을 받아냈다. 민호는 스승의 몸을 치는 것을 주저했지만 철수는 호통을 쳤다. 주저하는 순간 너는 패배한다. 나를 쓰러뜨려라. 철수는 민호의 주먹을 몸으로 받아내며 민호가 실전에서 겪게 될 고통의 무게를 가르쳤다. 땀과 눈물이 링바닥을 적셨고 두 남자는 서로의 호흡을 나누며 하나가 되어갔다. 사랑은 함께 찬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망가지면서도 서로를 지탱하는 숭고한 용기였다. 데뷔전을 며칠 앞두고 민호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 체중 조절로 예민해진 민호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링 위에서 쓰러지는 공포에 떨었다. 철수는 민호를 데리고 산에 올랐다. 그는 민호에게 복싱 기술이 아닌 명상을 가르쳤다. 내 몸은 이미 완성됐다. 이제 내 마음이 몸을 따라오게 해야 한다. 철수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가 겪는 공포가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일깨워 주었다. 몸의 무게를 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무게를 다스리는 일이었다. 철수의 평온한 목소리는 민호의 불안한 영혼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진정제가 되었다. 경기 전날 한태호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호의 대진표를 조작하고 심판 내수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철수가 알아차렸다. 철수는 조용히 연맹본부로 한태호를 찾아갔다. 그는 한태호의 비리 증거를 내밀며 단호하게 경고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 철수는 민호를 지키기 위해 링 밖에서 가장 치열한 심리전을 펼쳤다. 불의는 언제나 빛 아래를 두려워하는 법이었다. 철수의 결연한 태도에 한태호는 당황했고 경기장은 긴장감 넘치는 정면 승부의 장으로 남게 되었다. 철수는 이제 민호가 링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했다. 경기 당일 민호는 1라운드 시작과 함께 상대의 강력한 훅에 다운을 당했다. 경기장은 침묵에 잠겼고 철수의 가슴은 내려앉았다. 민호는 간신히 일어났지만 오른쪽 눈 주위가 찢어져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다. 고통과 공포가 민호를 잠식하려 했다. 철수는 코너에서 소리쳤다. 민호야,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통증을 너의 연료로 써라. 민호는 철수의 목소리를 이정표 삼아 다시 주먹을 쥐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시야를 감각으로 대신하며 상대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피와 땀이 뒤섞인 링 위에서 민호는 인생의 가장 처절한 라운드를 견뎌내고 있었다.
마지막 라운드, 민호는 철수가 가르쳐준 크로스 카운터의 기회를 노렸다. 상대는 승리를 예감한 듯 무리하게 공격을 퍼부었고, 바로 그 찰나 민호의 몸이 유연하게 굽혀졌다. 철수의 모든 기술과 민호의 모든 투지가 응축된 단 한 발의 주먹이 상대의 턱에 정확히 꽂혔다. 상대는 통나무처럼 쓰러졌고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터져나갔다. 민호의 승리였다. 철수는 링 위로 뛰어 올라가 피투성이가 된 민호를 껴안았다. 민호의 승리는 곧 철수의 복수이자 구원이었으며 두 남자가 함께 일궈낸 피의 유산이었다. 링 위에서 흘린 피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의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낡은 지하 체육관으로 돌아왔다. 민호는 이제 프로 복서로서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체육관은 곧 철거될 예정이었다. 철수와 민호는 샌드백 옆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관장님, 제 금메달은 어디 있을까요? 민호의 질문에 철수는 민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기에 이미 있다. 결과는 기록일 뿐이지만 내가 겪어온 이 시간들이 진짜 금메달이다. 철수는 이제 더 이상 25년 전의 사고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민호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 민호는 철수를 통해 세상을 향해 정직하게 주먹을 뻗는 법을 배웠다. 두 남자의 그림자가 낡은 링 위로 길게 늘어졌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금메달을 목에 걸 때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그 꿈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지금이었다.